네, 요즘같이 장이 출렁일 때 업계에 있는 다양한 소식들, 또 뉴스들 꼭 살펴봐야겠죠. 오늘 크립토톡으로 여러분들께 주요 뉴스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A의 조종훈 그리고 이은찬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캐스터분들과 본격적인 소식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 장세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시황 먼저 보시죠.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도 0.2% 살짝 반등하지 못하고 하락해준 모습인데요. 현재 40.6%고요. 이더리움이 21.7%로 계속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전일 대비 1.08% 하락 전환됐고요. 일주일 전 대비도 12.43% 하락했습니다. 현재 가격은 5258불에 거래되고 있고요. 데일리호들이 유명 분석가를 인용해서 비트코인이 강하게 반등하고 알트코인이 대규모 랠리를 준비 중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카포는 27만 8천 명의 트위터 팔로워에게 비트코인의 빠른 반등과 또 알트코인의 역사적인 상승을 예고했는데 비트코인 펀딩 레이트가 최근 조정장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선 사실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의 가파른 상승이 준비돼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이너스 펀딩 레이트는 투자가들이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조정을 예상해서 비트코인 선물을 과도하게 매도한 것을 이 시장의 약세 심리가 반영됐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들은 숏 포지션을 청산하고 더 높은 가격에 비트코인을 사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강한 반등이나 폭등이 조만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알트코인 또한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차트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125개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2022년에 3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날 알트코인이 현재 축적기에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까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라고 분석했네요. 이더리움 전일 대비 1.6% 하락했고요. 전주 대비도 8% 넘게 하락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큰 하락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이더리움 4,200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 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BNB 바이낸스 코인이죠. 사실 이더리움과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다만 탈중앙화가 아닌 이 중앙 집중화된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BNB입니다. 전일 대비 2.54% 하락했고요. 일주일 전 대비 8% 넘게 하락하면서 현재 가격 574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테더 큰 변동성 없이 가격 1불이고요. 솔라나 현재 전일 대비 3.74%, 또 일주일 전 대비 10% 하락하면서 이 190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워낙 전망이 좋은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매수 시점으로 보는 업계 분석가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솔라나는 189불입니다. 이어 6위에 카르다노 에이다 있습니다. 계속해서 큰 가격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에이다. 며칠 전에 썬데이 스왑을 성공적으로 출시했는데 여전한 가격 하락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반등해주지 못하면서 전반적인 알트코인들도 계속해서 하락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에이다 전일 대비 3.62% 하락했고요. 일주일 전 대비 12.16% 또 추가 하락하면서 현재 가격은 1불 37센트입니다. 7위에 USDC 서클에서 발행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큰 변동성 없이 가격 1불입니다. 8위에 리플 계속해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리플은 더 큰 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 무려 20%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이 1달러 지지선이 깨지고 현재는 80센트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워낙 저점에 거래되고 있는 리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리플의 반등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내년 초 정도에 이 리플과 SEC 소송 공방에 어느 정도 갈피가 잡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9위에 폴카닷입니다. 지난 9월, 10월에 반등세 보여주다가 현재 전주 대비 22% 하락하면서 29불에 거래되고 있고요. 파라체인을 연말에 출시할 계획인 폴카닷, 전일 대비 4.55% 상승해줬지만 여전히 기술 대비, 호재 대비는 굉장히 저점이다라는 업계 분석가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10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 루나코인이고요.
이번 비트코인의 하락장 속에 단연 가장 돋보이는 코인이라고 하면은 이 테라를 꼽을 수밖에 없겠죠. 이 무서운 하락 장세 속에서도 홀로 20% 이상 폭등하면서 가격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가총액 어느새 10위권 안으로 진입을 하면서 투자자들 눈도장을 찍고 있는 테라. 전일 대비 1.71% 올랐고요. 일주일 전 대비 15.97% 크게 반등해줬습니다. 현재 가격 68불에 거래되고 있네요. 업비트 원화 마켓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또 주요 메이저 알트코인 가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전일 대비 0.35% 소폭 반등에 성공해주면서 현재 6,200만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여전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1% 가까이 하락하면서 53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플도 1,000원의 강력한 지지라인 저항을 받고는 있지만 전일 대비 2% 넘게 하락하면서 굉장히 위태로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0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폴리곤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 보여줬었죠. 인도의 이더리움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코인들과의 파트너십 체결 소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전일 대비 2.2% 오르면서 3,000원 가까이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큰 상승폭 순으로 어떤 코인들이 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테조스가 30% 넘게 급반등해주면서 6,80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이 NFT 다음에는 이제 스토리지 웹3가 메타일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주장하시는 만큼 이 비트토렌트도 전일 대비 두 자릿수 상승세 보여주면서 크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TP 같은 경우도 12%의 반등세로 149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브스, 오미세고, 파워레저, 카이버 네트워크 등등 다양한 코인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상승 장세 견인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원화 가격으로 보나 또 글로벌 시세로 보나 비트코인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지지선에서 매물대 쌓아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업계 전문가들은 강한 반등세가 조만간 나와줄 것이다 라고 풀이하고도 있는 반면 아직까지는 확실한 가닥이 잡히지 않은 모습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업계 전문가들 정확히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였던 69,000달러 대비 지금 한 30% 내려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9월 이후 최고로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보통 강세장에서도 10에서 20% 급격한 하락이 발생한 적도 있긴 하지만 이런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는 30% 하락폭을 훨씬 넘고 회복을 하는데 한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의 과도한 시장 선물 레버리지를 꼽고 있습니다. 이게 광범위한 매도세를 촉발했다고 하는데 사실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봐도 청산 알람이 요즘 너무 많이 뜨더라고요. 그렇죠. 또 가상자산 헤지펀드 ARK36의 그 안토파로이안 CEO는 결정적으로 비트코인 주요 강세 지표 중 하나인 20주 단순 이동 평균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단기 및 중장기의 약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유의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고 시장의 이런 급격한 가격 움직임은 일부 투자자가 당분간 위험 회피 모드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시사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현재 비트코인 200일 이동평균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도 압력이 약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급락장 결국에는 수개월의 어떤 반등의 시기가 수개월이 걸릴 것이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어쨌든 일단은 이 200일 이평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이니만큼 좀 긍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열어놓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입장은 어떨까요? 네, 종훈 캐스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이 최근 엄청나게 급락하는 변동성 장세를 경험했지만 베테랑 크립토 트레이더이죠. 버톤 베이지는 이번 급락으로
비트코인이 오히려 올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톰 베이지는 최근 18만 5천 명의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이번 주 초 증시가 반등세를 연출하면 비트코인이 주요 저항선인 53,500달러 선을 돌파할 수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톰 베이지는 비트코인 V자형 전환을 반복하면서 상승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했고 4만 달러 초반대의 강한 매수 수요가 이미 확인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베이지는 지난 4일 하락장은 새로운 상승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스캇 멜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Everything between the two numbers now is raging chop that will drive traders into a panic. People will be extremely bullish at 53K and bearish at 42K if either is reached. 비트코인 가격이 4만 2천 달러와 5만 3천 달러 사이에서 수개월간 등락을 반복할 수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트레이더들에게는 공황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는 현재 비트코인 마켓 내 투자 심리는 극단적 공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단기 상승 혹은 하락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5만 3천 달러 선을 상향 돌파하며 회복세가 뚜렷해지면 강세가 지속될 것이고 4만 2천 달러 지점을 지키지 못한다면 약세가 확대되면서 2만 8천 달러까지도 되돌려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현재 5만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결국에는 5만 3천 달러의 강한 저항선을 뚫고 위로 올라가 주냐, 그렇지 못하고 4만 불대까지 떨어지냐의 어떤 하나의 승부수가 달릴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보다 좀 안전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 하락도 그렇게 큰 폭으로 나와주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고고행진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업계 전문가들은 이더리움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네, 이번 하락장에서 단연 눈에 띄었던 거는 비트코인의 하락 대비 이더리움의 가격 자리 지킴이었는데요. 어제 시간 동안 최저 3,900달러까지 갔던 이더리움이 4,300달러까지 이제 반등을 하면서 시가총액도 5천억 달러를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하락으로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가격 13% 상승했고 5월 이후 주간 최고 실적 기록하며 3년 6개월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역사적으로 이더리움 비트코인 페어 가격은 강세장에서 상승해 왔는데 지난 8월 구현된 EIP 1559 업그레이드 등 여러 요인이 이더리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비트판다의 최고 제품 책임자인 루카스 콜라드도 최근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 비트코인 페어의 11월 종가가 지난 45개월 동안 최고였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올해 비트코인을 크게 능가하고 있다며 시장 지배력을 약 22%로 측정했는데요. 네트워크의 활성 주소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더리움의 발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호재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가격과 관련해서 여러 전문가들도 의견을 냈는데요. 시장 분석가이죠. 크립토버브는 지난 토요일 트위터에서 투자자들이 이더를 점점 더 해지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라고 메시지를 밝혔고 매크로 투자자이자 전 골드만삭스 임원인 라울 팔은 이더리움이 내년 3월까지 약 2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내년 3월까지 2만 달러에 돌파할 수도 있다라고 라울팔이 분석하기도 했죠.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EIP 1559 실현 이후에 많은 이더리움이 소각이 되고 있고 또 디파이에도 많은 이더의 예치량이 묶여 있는 만큼 이 희소성의 어떤 이유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 CME에서 이더리움 선물을 거래하겠다라는 내용의 기사도 나왔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미국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인 시카고 상품 거래소 그룹이 마이크로 이더리움 선물 상품을 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계약 금액을 낮춰서 암호화폐 투자 진입 문턱을 낮춘 것인데요. 마이크로 이더 선물의 계약 금액은 0.1 이더로 책정됐으면서 현금 정상 방식으로 이더리움 달러 기준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CME는 이더리움 마이크로 선물 계약을 통해 투자자가 이더리움 투자 노출을 해칭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공한다고 전했는데요. 팀 맥커트 CME 주가지수 대한투자상품 글로벌 수석은 암호화폐 선물과 옵션 부분에서 상당한 성장과 유동성이 확인된 것이 마이크로 이더리움 선물 출시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ME는 2021년 5월 출시한 마이크로 비트코인 선물 계약까지 2021년 들어 2건의 마이크로 상품을 내놨는데요. 기존 선물 계약보다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파생 상품을 통해 대중적인 접근성을 확대했습니다.
이런 마이크로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반응은 긍정적인데요. 2021년 12월 3일 기준 마이크로 비트코인 선물 상품의 하루 거래량은 43,286건이며 이것은 일반 비트코인 선물 하루 거래량의 12,868건보다 3배가량 많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비트코인 선물보다 이더리움의 선물 수요가 훨씬 높은 것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영국의 주가 지수와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업체죠. FTSE에서 이제는 암호화폐 지수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영국 금융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FTSE 러셀이 암호화폐 43종을 중심으로 지수를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 거래소의 FTS 100지수, 그리고 러셀 2000 지수와 나란히 놓일 암호화폐 지수 인덱스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FTS 100은 런던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개 기업 주식을 평가한 종합 지수이고, 러셀 2000은 미국 증시 러셀 3000 지수 중 시가총액 하위 2000개 기업 주식을 평가한 주가 지수로 소형주와 중형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FTSE 러셀은 2021년 10월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카르다노 등 주요 암호화폐 위주의 소규모 암호화폐 지수를 출시한 바 있었고요. 이미 암호화폐 심사를 진행 중이고 43개의 암호화폐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그동안 암호화폐에 보수적이었던 영국 중앙 입장과 되게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시다시피 영국의 금융기관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비판적으로 접근했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는 암호화폐에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2022년 영국 재무부와 협력해서 CBDC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기 위한 공식적인 협력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펼쳤던 영국에서 이 암호화폐 지수를 개발하고 조만간 발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 시장에는 또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국제결제은행 BIS죠. 이 디파이를 좀 분석하더니 디파이 이거 참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내용을 전했나요? 네, 은주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계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금융회사 국제결제은행이 디파이 산업 발전을 면밀히 조사한 보고서를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지배 구조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중앙 집중화를 불가피하게 만들며 시스템의 구조적 측면은 권력 집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디파이는 탈중화와 환상이 있다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어 디파이가 확산될 경우 디파이 취약성이 금융 안정을 저해할 수 있고 높은 레버리지, 유동성 불일치, 내장된 상호 연결성, 은행과 같은 충격 흡수제 부족 등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디파이가 현재는 실물 경제 활용 사례보다는 주로 투기, 투자,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차익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균형적으로 중앙 집중화된 중개업자에게 부과되는 임대료를 줄이는 디파이의 주요 전제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디파이를 놓고 업계에서는 참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또 안전한 수익군이 될 수 있는 디파이 서비스지만 또 중앙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레버리지의 위험성도 있고 유동성도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하고 또 내장된 상호 연결성과 또 은행으로부터의 압박이 디파이 업계에는 큰 악재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전 세계 금융당국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우리 시장 업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또 업계 주요 소식들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 때도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크레이크 라이트 소송에 휘말렸었죠. 결국에는 1억 달러를 물어낼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결국 소송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블록체인 개발 회사 업체 엔체인의 수석과학자 크레이그 라이트죠. 2013년 포렌식 전문가 데이브 클라이먼이 감염병으로 합병증 숨겼는데 그와 함께 비트코인을 본인이 창시했다면서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해왔죠. 클라이먼의 유족들은 라이트를 상태로 그렇다면 사토시가 보유한 비트코인 110만 개, 약 82조 원 중 절반을 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이게 지난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플로리다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라이트에게 클라이먼의 재산을 마음대로 다뤄 손해를 입힌 컨버전 점은 인정이 됐기 때문에 클라이먼이 세운 WNK 인포 디펜스 리서치에 1억 달러, 한화로 약 1,200억 달러 배상하라고 판결을 하긴 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사토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인해달라는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확인하진 않았고요. 다만 배심원단 라이트와 클라이머는 사업 파트너가 아니었다라고 판단하면서 라이트는 클라이머의 유족들의 1,700억 달러, 약 200조 원 청구는 피하게 됐다고 합니다. 1,700억 달러는 피했지만 결국 1억 달러는 물어내야 되는 걸로 이번 소송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한편 세계 최대 NFT 오픈 마켓플레이스죠. 이 오픈시에서 IPO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NFT 거래소 오픈시가 승차 공유앱 리프트 출신 인사를 영입하고 기업 공개를 계획을 시사했습니다. NFT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대규모 자금 조달을 통해 이리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픈시는 브라이언 로버츠 전 리프트 CFO를 오픈시 CFO로 영입했습니다. 로버츠 신임 오픈시 CFO는 새롭게 떠오르는 웹3와 NFT 부분이 1990년대 중반의 이베이를 떠오르게 한다면서 합류 계기를 밝혔는데요. 오픈시는 지난 6월 기업 가치로 15억 달러로 평가를 받았으면서 1억 달러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는데요. 지난 17일 더 인포메이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오픈시는 100억 달러의 가치로 평가받으면서 투자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오픈시 계속해서 NFT를 향한 세계적인 뜨거운 관심 속에 점점 그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한편 우리 업계의 최고 천재로 불리는 사람이죠. 이 비탈릭 부테린이 빅 블록체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빅 블록체인 그리고 비탈릭 어떤 내용일까요? 네, 비탈릭이 지난 6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엔드게임, 이더리움 2.0에 대한 로드맵을 공개해서 제시했습니다. 빅블록체인은 블록체인의 매우 높은 수준의 생성 빈도, 블록 크기 용량, 초당 수천 건의 트랜잭션 처리 속도로 정의가 되는데요. 비탈릭은 이와 같은 빅 블록체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컨티어 스테이킹, 사기 증명, 프라드 프루프 도입도 해야 되고 데이터 가용성 샘플링 도입 등 검열 방지를 위한 2차 거래 채널 추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빅블록체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몇 년의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언급했는데요. 추가로 크로스도메인 MEV에 대한 연구 역시 초기 단계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만 확장 가능한 블록체인이 현실적이면서도 밝은 미래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긍정적인 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블록체인 1세대인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빅 블록체인, 이 TPS와 블록 생성 빈도 또 크기까지도 모두 개선될 수 있는 빅 블록체인, 조만간 수년간은 좀 걸릴 수도 있다는 부테릭의 의견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이어서 이야기 나눠가 보도록 할게요. 이 많은 코인 중 나는 무엇을 믿고 선택해야 할까? 대한민국 어디서나 결제를 바로, 쓰는 즉시 할인이 바로. 난 페이코인을 믿고 쓴다. 코인을 바로 쓰다. 페이코인. 네, 저희는 캐스터들과 함께 우리 시장 주요 뉴스들, 소식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각을 기준으로 각국에서는 암호화폐, 또 우리 시장에서 어떤 발자취들, 발걸음들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소식은 짐바브웨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제가 짐바브웨 소식을 먼저 들고 왔는데요. 짐바브웨 중앙은행 총재가 암호화폐에 대항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짐바브웨는 이미 CBDC를 발행한 나이지리아의 관련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존 망고디아 짐바브웨 중앙은행 총재는 인터뷰에서 중앙은행은 암호화폐를 믿지 않는다면서 기본적으로 CBDC인 이 짐바브웨 달러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총재는 아프리카 국가 최초로 CBDC를 발행한 나이지리아에게 연구팀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나 이 짐바브웨 달러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짐바브웨는 2008년 5천억%에 달하는 초인플레이션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이 짐바브웨 같이 이 기축통화, 자국의 통화 가치가 낮은 국가들, 이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을 하든지 혹은 자체적으로 디지털 화폐인 CBDC를 개발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좀 위기의 기로에 놓인 것 같습니다. 짐바브웨는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대신에 CBDC를 선택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일본 금융 당국도 이 CBDC도 CBDC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앞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규제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네, 일본은 지금 당국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니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일본 금융청이죠. FSA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은행과 송금업체 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FSA는 자금 세탁 방지, AML 규제도 강화할 예정인데 향후 스테이블 코인 거래와 관리에 관여하는 업체들은 FSA 감독하에 놓이게 되면서 신원 확인, KYC 의무를 포함한 각종 법령 준수 의무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FSA는 이 같은 조치가 암호화폐 사용자 위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 관련 규제안이 이제 나올 경우에는 제정을 추진하고 일본 주요 업체, 한 은행 등 70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올해 초 또 중순에 걸쳐서 이 바이낸스의 사업 확장을 전면 금지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런 바이낸스가 이 영국에서의 사업을 확장해 가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내용 전해주시죠. 네, 세계 최대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영국의 재진입을 선언했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 창펑자오 CEO는 영국 규제 당국이 지난 6월 자국 내에서 거래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6에서 18개월 사이에 영국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영국에서 등록된 암호화폐 자산 회사가 되려면 플랫폼이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통제를 준수해야 하는데 영국의 이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오는 회사가 바이낸스 US 자회사와 유사하게 영국에서 운영할 특정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오는 지난 4일 더 텔레그래프에서 지난 6월 FCA의 통지 이후 바이낸스가 많은 영국 규제기관 직원과 100명의 규정 준수 담당자를 고용해 FCA의 라이센스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영국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으로 쫓겨난 바이낸스지만 이 영국 시장을 결코 포기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보다 공격적으로 영국 시장을 장악하려는 발걸음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이어서 암호화폐를 또 금지하기로 유명한 국가 중에 하나죠. 이 인도. 인도에서는 이 암호화폐 규제 결정을 위한 내각 회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인도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틀을 잡기 위해 내각 회의를 곧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민간 암호화폐를 법정 화폐로 금지하자는 제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국무회의에 이어 국회에 상정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인도 당국은 세계적으로 디지털 통화 채택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국가 암호화폐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위해 인도 금융위원회는 최근 주요 암호화폐 이해 당사자들을 공식 회의에 초청해서 규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고 샤크티칸타 다스 인도 중앙은행 총재는 앞서 암호화폐 시장의 빠른 성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런 리스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를 좀 둘러보자면은 이 암호화폐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은 확실하게 찬반 또 뜨겁고 차갑고 태도가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검법 시행 이후로 이제 본격적인 블록체인을 도입하려는 업계 움직임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이 블록체인 미래 전략 TF팀을 구성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한국토지신탁이 미래형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미래전략 TF팀을 신설하는 등 2022년도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미래전략 TF를 신설한 것인데요. 시장 리스크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존 사업지원본부를 리스크관리본부로 재편하고 관리형 토지신탁 영업 강화를 위해 전력사업 4팀을 새로 꾸렸습니다. 특히 미래전략 TF팀은 토지신탁, 리츠와 같이 기존 업무 영역 외에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등 신기술 시장 진출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팀은 블록체인과 NFT, 메타버스 등 동향을 심층 분석하고 기존 업무 영역에서 접목해 가능성을 분석해 도입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미래형 사업 모델로 전환하고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미래전략 TF팀 신설 등 조직 개편을 시행했다면서 빠르게 변하는 대환경, 치열해지는 기업 간 생존 경쟁 속에서 혁신적인 생각, 도전적인 자세로 지속 정상에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토지신탁 결국에는 이 최근에 정말 핫한 트렌드였던 메타버스 그리고 NFT를 등에 업고 보다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방향성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CU죠. 대표적인 국내 편의점 체인인데 이제 CU에서는 블록체인 출입 인증 기술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탈중앙화 기반의 신원 인증 시스템인 DID 기술을 도입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제가 얼마 전에 그냥 편의점 그 신용카드를 통해서 무인으로 사용한 적은 있는데요. 이거 블록체인 출입 보안 기술은 좀 새로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편의점 CU가 밤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하이브리드 편의점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출입 보안 기술 상용화에 나선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7일 블록체인 출입 인증 기술이 적용된 하이브리드 편의점 10곳을 부산에 선보였는데요.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무인 매장 출입 관련 정부 과제 중 하나입니다. CU는 포켓CU, 바이셀프, 신한플레이, 카카오톡 지갑 등 총 6개의 무인 매장 출입 인증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부산시 블록체인 통합 서비스인 비패스까지 도입하면서 하이브리드 편의점에 대한 고객 접근성을 더욱 강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CU에서 도입하는 비패스 어떤 건가요? 네, 비패스는 작년 10월에 출시된 블록체인 분산 신원 증명이죠. DID 유명하죠. 기반 모바일 신원 증명 그리고 전자지갑 서비스로서 부산시는 비패스를 사용해서 시청 방문증, 도서관 사용, 그리고 회원증, 주민등록 등본, 초본까지 이렇게 발행할 수 있고요. 장애인 증명서, 납세 증명서, 모든 전자 증명서를 보관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패스를 통해 받은 QR코드를 지정된 장소의 리더기에 스캔해서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점포 인증을 할 수 있고 입장을 하게 되는데요. 출입 인증 키오스크인 도어락 키트를 통해서 빠른 시행이 가능하고 나이스 정보통신과 코인플러그의 블록체인 DID 기술을 더해 보안성을 높여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상생활에도 정말 깊이 스며들고 있는 블록체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업계 안에서도 다양한 파트너십 또 체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우리 업계 생태계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커지고 있는 거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결제 핀테크 대표적인 기업이죠. 다날의 핀테크가 고려대학교와 디파이를 본격적으로 같이 연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 전해주시죠. 네. 간편 결제 플랫폼 페이코인이 운영사 다날 핀테크 핀테크는 고려대학교 암호화폐 연구센터와 전략적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 MOU를 토대로 양측은 가상자산 페이코인 플랫폼을 통한 블록체인 기술과 디파이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전략 수립 등 공동 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페이코인 지갑 내 적용 가능한 디파이, 시파이 모델 개발, 페이코인의 블록체인 관련 시스템 안정성 개선, 암호화폐 특성에 따른 신사업 POC 분석, 그리고 블록체인 개발자 채용 연계 등 산하 협력을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준 교수가 이끄는 고려대 암호화폐 연구센터는 국내 암호화폐 기술, 정책, 산업, 교육 방법 등 가상자산 분야 전반에 특화된 연구기관이며 가상자산 전문 인력 양성을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학문과 사회적 이슈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김영준 고려대 교수는 페이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 비즈니스에 도입해 시장성을 인정받은 혁신적인 모델로 만들고 있다면서 대중성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상자산 플랫폼 페이코인으로 블록체인 전반에 걸친 다양한 연구 협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또 글로와 월드뱅크 블록체인의 소셜 임팩트를 논하는 자리가 조만간 마련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아시아에서 최고로 큰 규모라고 불리는 축제이죠.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1 임팩트에서 세계 경제 사회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과 그 블록체인 실제 사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토론을 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이 자리에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글로아 그리고 월드뱅크 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 담당관, 소셜 임팩트 개발도상국에서의 블록체인이라는 주제로 좌담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번 좌담에서는 글로아 세계은행과 블록체인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변화, 그리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 상황, 향후 계획 등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소셜 임팩트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네, 이 글루아와 월드뱅크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해당 업체들, 우리 업계에서 어떤 일들 하고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좀 조사해 봤는데요. 이 두 기업은 굉장히 선처를 하는 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먼저 글로아는 지난 6월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죠. 엘라와 함께 아프리카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연동했고, 이를 통해 약 200만 명의 아프리카 금융 소외자들에게 블록체인을 통해 소액 대출, 그리고 공과금 납부, 송금, 기본적인 은행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소외계층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월드뱅크는 2017년부터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블록체인 기반의 연금 앱을 만들어서 케냐의 국민들이 간편하게 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개발도상국에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데 다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정말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자선단체, 이런 업계에서도 정말 유용하게 활발히 사용될 수 있는 기술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NFT 강의 저작권료를 공유하는 국내 레이블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가요? 네, NFT 기반 강의 저작권료 공유 플랫폼인 레이블이 솔라나 런치패드 플랫폼인 솔라니움으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블은 투자 유치 계기로 탈중앙화 거래소 사용자 인터페이스, 지갑 관리 등 솔라니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솔라니움은 투자자들이 초기 단계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런치패드 플랫폼으로 탈중앙화 펀딩, 토큰 스테이킹 및 솔라나 생태계 거버넌스 투표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레이블은 이번 투자를 통해 솔라니움이 지원하는 커뮤니티 리소스를 확보하게 됐다면서 솔라니움은 커뮤니티 중심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 프로젝트가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중 레이블 CEO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솔라니움이 레이블 초기 투자자와 고문으로 역할을 하게 됐다면서 멀티체인 프로젝트로 성장하려는 레이블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시장에서 프로젝트들이 시행이 되고 또 점점 생태계가 커지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 이재명 후보가 가상자산,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본격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얼마 전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그 가상자산 1년 유예권과 관련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늘 가상자산에 찬성한다라고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가상자산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가상화폐를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며 어차피 실물 세상에서 디지털 세상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며 코인이라는 것도 하나의 거래 수단, 가치 저장 수단으로 다중이 이미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인 시장이 이미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던 점을 강조하면서 부인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해석 같은데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끌려가지 말고 우리가 선도해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어 가상자산을 인정한다면 국가가 발행하는 전자화폐와 병존한다고 보는가, 아니면 국가 제도가 흡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중앙은행과 디지털 화폐는 병존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네, 중요한 발언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와 결국에는 병존해야 되는 암호화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가 선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정말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보다 좀 안전하게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앞으로 미래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 이번에 유예가 결정된 과세안을 놓고 시민들의 의견은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국에는 이 대선을 의식한
좀 잘못된 결정이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은 다른 결과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대해 국민 다수가 선거를 의식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특히 과세 도입 자체를 반대할 것이라고 예측됐던 20대와 30대 젊은 층에서도 긍정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았는데요.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당초의 합의를 국회 스스로 뒤집은 결정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이달 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 미루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함에 따라 과세 시행은 2022년도에서 2023년으로 늦춰졌는데요. 매년 5월 직전에 투자소득에 대해 신고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실제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시점은 2024년 5월로 예정입니다. 앞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4년여 전인 2017년부터 과세 방침을 일관되게 밝히고 시스템을 갖춰왔으며 국회 역시 이에 호응해 과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에서 동의 입장을 번복하면서 준비 미흡을 명분으로 과세 유예를 주장했고 여야 유력 대선 후보도 역시 같은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역별로는 광주, 전북, 전남을 제외하고는 모두 잘못된 결정이라고 응답이 우세했습니다. 특히 강원, 제주, 대구, 경북은 부정적인 평가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됐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선은 1년이 유예가 됐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가 진행될 것 같다는 방향성은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블록체인 기업이죠. 해시드의 대표와 관련해서 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네, 국내 대표 블록체인 투자 기관이죠. 해시드에 대한 세무조사가 지난달 시작됐습니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가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 업계에서 제기된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는데요. 김 대표는 7일 디센터와의 통화에서 현재 국내에선 법인이 암호화폐 투자를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규제 환경에서 암호화폐 투자는 해시드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투자는 법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했기 때문에 현행법상 과세 의무가 없다는 것인데요. 또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탈세나 횡령, 비자금 조성도 성립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추가로 김 대표는 자신이 이끌고 있는 해시드에 대해서도 단순 리서치 기관이라고 선을 그었고요. 암호화폐 프로젝트 투자는 개인 자본으로 했고 거둔 수익금은 인건비나 다른 데 투자하는 데 썼다라면서 해시드는 암호화폐 투자를 집행하는 법인이 아니라 리서치 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를 비롯한 해시드의 경영진이 개인 자본으로 암호화폐를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고 이 과정에서 해시드에 소속된 직원들이 프로젝트를 검토하는 역할만 했다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우리 업계에 어떤 법안들도 그런 제안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좀 이런 법규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이슈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지까지 살펴봤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알트코인 소식들도 살펴봐야겠죠. 은창 캐스터, 오늘 어떤 코인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희 계속 기대를 모으고 있던 이더리움 2.0에 대해 비탈릭 부테린이 입을 열었는데요. 비탈릭 부테린은 블록체인 플랫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더리움 2.0 버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었습니다. 기존의 이더리움 네트워크 확장성과 느린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문제가 됐었는데요. 1초당 수천 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규모의 블록체인에서 블록을 만들거나 체인을 검증하는 완전 참여형 노드를 가동할 수 있는 참가자의 수가 수십에서 수백 개의 노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드가 집중화되면 거래 취소나 개입 등 검열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부테린은 우선 스테이킹의 두 번째 단계를 도입해 자원을 덜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분산 블록 검증을 제안했었는데요. 비탈릭 부테린은 블록 생성은 아직 중앙 집권적이지만 블록 검증은 신뢰성이 높고 고도로 분산화되어 있어 블록 생성자가 검열하는 것을 방지하는 체인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면서 롤업으로 분산화 유지가 가능하다고 또 전했습니다. 네.
비타릭 부테린 계속해서 이 이더리움의 생태계를 확장시켜 가는데 정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종훈 캐스터가 가지고 온 종목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종목을 보니까 또 노래가 제가 생각이 나요. 다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네, 누구의 생일이죠? 디어 네. 도지. 바로 대표 밈의 주자죠. 대표적으로 밈하면 떠오르는 코인 도지코인이 8살이 됐습니다. 벌써요. 네, 사실 강아지한테 세게 물려서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 저도 많이 물려있죠. 네, 생일은 네. 축하해야 되니까요. 지난 7일간 20%가량 하락하면서 아까 시총 봤듯이 이제 10위권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도지는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0.15달러에서 최고 0.18달러까지 거래됐는데요. 시가총액으로는 약 236달러고 시총 13위인 시바이누, 시총 12위인 아발란체보다는 높지만 아까 테라가 새롭게 치고 올라왔죠. 시총 10위와 폴카닷 9위에 비해서는 낮은 위치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일론 머스크가 가장 좋아하는 암호화폐인 도지코인이 8주년을 맞았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밈코인의 시초인 도지코인은 2021년 초 단 4개월 만에 무려 17,000% 상승을 하기도 했으면서 이제 전체 투자 커뮤니티에 밈코인이라는 이러한 사례를 약간 각인시킨 상징적인 코인이기도 한데 이러한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비트코인 패러디인 도지는 또한 시바이누 등 많은 모방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암호화폐 업계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투데이는 도지코인은 사상 최고치에서 76.1% 하락했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연초 이후 여전히 6,934%나 상승했고 장기 보유자를 암호화폐 부자의 일부로 만들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도지 생일을 맞은 만큼 좀 보다 공격적인 가격 상승이 일어나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도 조종훈 그리고 이은찬 캐스터와 전반적인 시장 상황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투자 고지해야겠죠?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의 참고 자료일 뿐 가상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